병원에서는 절대 이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5부위를 방치한 채 생기는 질병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87세 내과의사 이종환입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 곁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큰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무심코 소홀히 한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저 역시 환자들에게 복잡한 처방과 검사만을 권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만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80 넘어서도 정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니 그들은 모두 특별한 약을 먹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몸의 작은 부위들을 매일 꼼꼼히 관리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말이죠. 병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주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87세입니다. 돈보다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해요. 오늘은 병원에서 말하지 않는 5군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수명을 10년, 15년 더 지켜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작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닙니다.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80, 90이 되어도 관심을 기울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이 5부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단 2주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석 달 후에는 잔병이 줄어들음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60년 임상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건강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 첫 번째는 배꼽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배꼽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아마 기억조차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멍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2023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배꼽에는 평균 67종의 세균이 서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는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심지어 곰팡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꼽은 피지선과 땀샘이 만나는 곳이라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누 찌꺼기와 옷의 섬유질까지 더해지면 세균들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경우 배꼽 주변이 접히면서 공기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습도는 높아지고 온도도 올라가죠. 세균 번식에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배꼽에서 냄새가 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배꼽 주변이 가려운 적이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이미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악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배꼽 주변이 빨갛게 되면서 가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때를 놓치면 염증이 깊숙이 파고들어 배꼽염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감염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배꼽 감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에게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이라는 75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영수님은 석 달째 원인 모를 복부 불편감과 미열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CT나 초음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수님이 선생님, 배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배꼽 깊숙한 곳에 검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쌓인 각질과 세균, 그리고 분비물이 뭉쳐진 덩어리였어요. 의학용어로는 옴팔로리스라고 부르는 배꼽석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드렸더니 놀랍게도 사흘 만에 미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복부 불편감까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영수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배꼽을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샤워할 때 물이 흘러내리면 저절로 깨끗해질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 관리를 완전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면봉에 순한 비누를 조금 묻혀 배꼽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보이는 부분만 살살 닦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돕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한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소독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배꼽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배꼽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면 2주 만에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악취가 사라지고 피부가 한결 깔끔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위인 귀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귀를 앞으로 살짝 젖혀보세요. 귀 뒤쪽과 머리 사이에 작은 주름이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마지막으로 언제 씻어보셨나요? 샤워할 때 머리를 감으면서 물이 흘러내리니까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귀 뒤는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한 곳 중 하나예요. 2022년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귀 뒤 피지 분비량은 이마보다도 3배 이상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땀까지 더해지면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계속 쌓이게 돼요. 문제는 이곳이 공기순환이 거의 안 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고 귀가 막고 있어서 습도가 항상 높게 유지되죠.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인 셈입니다. 여러분 중에 귀 뒤가 가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귀 뒤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이미 염증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귀 뒤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한 게 지루피부염입니다. 처음에는 하얀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가려워집니다. 심해지면 진물까지 나오죠. 더 심각한 건 곰팡이 감염입니다. 특히 칸디다균이나 말라세지아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이런 염증은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귀 뒤 림프절로 퍼져나가면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83세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 귀 뒤가 자꾸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군요. 자꾸 긁게 되고 각질은 떨어지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귀 뒤를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진물까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제대로 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샤워할 때 귀 뒤까지 꼼꼼히 씻고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었습니다. 약용 샴푸도 사용했죠. 그랬더니 2주 만에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자분들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려움 때문에 찡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작은 주름 하나의 염증이 제 전체적인 인상까지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귀 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를 감을 때 귀를 앞으로 젖히고 귀 뒤까지 충분히 씻어주세요. 샴푸 거품이 귀 뒤 주름 속까지 들어가도록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귀 뒤를 꼼꼼히 닦고 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뜨거운 바람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찬바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안경 다리가 닿는 부분은 더 자주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안경 다리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시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귓구멍 깊숙이 면봉을 넣지는 마세요. 고막을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2주 이상 염증이 지속되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진균제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겨드랑이는 그냥 냄새만 나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겨드랑이에는 특별한 땀샘이 있어요. 아포크린샘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땀은 일반 땀과 달라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겨드랑이에 사는 세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2024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겨드랑이의 세균 불균형이 단순히 냄새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로운 세균이 증가하면서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겨드랑이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죠. 겨드랑이 림프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상체 전체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겨드랑이 냄새가 심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겨드랑이 부위가 검게 변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서 보내는 건강 신호입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먼저 모낭염이 생깁니다. 털이 나는 구멍마다 빨간 뾰루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한선염이라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한선염이 생기면 겨드랑이에 큰 덩어리들이 만져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요.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필요하죠. 2023년 대한피부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선염 환자의 90% 이상이 겨드랑이 위생관리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최소한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주세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내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 팔을 들고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급하시면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옷도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으시고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합성 섬유나 꽉 끼는 옷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에 2번씩 갈아입으셔도 돼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 중 하나예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지점이면서 혈관과 림프관, 신경이 모두 지나가는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사타구니는 피부가 겹쳐지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걸을 때마다 피부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앉아 있을 때는 습기와 열이 갇히게 됩니다. 특히 속옷으로 덮여 있어서 공기순환이 거의 안 되죠. 2023년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타구니는 우리 몸에서 곰팡이 감염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위라고 나와 있어요.
칸디다균이나 백선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사타구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가려움증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물집이나 진물까지 생겨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걷는 자세까지 바뀝니다. 아픈 부위를 보호하려고 다리를 벌리거나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척추나 고관절, 무릎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하나의 염증이 전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김진태님이라는 73세 환자분이 있었어요. 진태님은 몇 개월째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해도 10분도 제대로 걷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절염이나 근육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진찰해 보니 사타구니 쪽에 심한 습진이 있었습니다. 곰팡이 감염까지 동반된 상태였죠. 진태님은 부끄러워서 이런 증상을 말씀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그곳이 너무 아프고 가려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진태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항진균제를 처방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놀랍게도 보행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시장도 다시 다닐 수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님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관리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사타구니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 주름 속까지 꼼꼼히 씻고 드라이어에 찬바람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하루에 한 번은 갈아입으시고 운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노년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발 건강이 무너지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면서 체중을 견디고 있어요. 땀도 많이 나고 각질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되어서 무좀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2024년 대한족부족관절학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78%가 발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좀, 굳은 살, 내향성 발톱이 가장 흔합니다. 여러분, 발톱을 깎을 때 어떻게 깎으시나요? 둥글게 깎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해요. 발톱은 반드시 직선으로 깎아야 합니다. 둥글게 깎으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내향성 발톱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발 질환들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발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아픈 부위를 피해서 걷다 보니 보행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이성자님이라는 71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성자님은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이제 시장조차 제대로 갈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발 뒤꿈치에 심한 굳은 살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게다가 발가락 사이에는 무좀까지 있었습니다. 발톱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좀 치료를 위해 항진균제를 처방하고 굳은 살은 조금씩 제거해 나갔어요. 발톱도 올바르게 깎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오신 성자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시장길을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손녀와 함께 공원 산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자님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발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발톱은 반드시 직선으로 깎으시고 굳은 살은 미온수에 발을 담근 후 부석으로 조금씩 제거하세요. 통풍이 좋은 신발과 면, 양말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 이 5부위는 우리가 평생 소홀히 해온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로 잡아도 노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부위의 관리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청결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고 적절한 옷을 입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간단한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87년을 살면서 그중 60년을 환자들과 함께 보내며 배웠습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돌본 만큼 회복하고 무심한 만큼 무너져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나이 들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이든 90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귀 뒤 염증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83세에도 관리를 시작하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박영수님의 배꼽 감염, 김진태님의 사타구니 문제, 이성자님의 발 질환까지 모두 작은 관리로 해결됐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던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좋아지면서 마음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귀 뒤를 닦아내든 발가락 사이를 말려주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관리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줘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서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해왔기 때문에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60년 경험으로 보장해 드려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제가 드리는 건강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